한국 언론 부산 엑스포 참사에 부역한 죄 크다. 오태규 칼럼. 일본의 대본령 발표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본령은 일본 제국이 침략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설치한 군 총사령부입니다. 대본령은 태평양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846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초반 승전 때는 사실 중심으로 발표했지만 점차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뻥튀기 조작 발표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대본령은 1944년 10월에 대만 항공전 때 일본군이 미군 항공모함 19척을 격침했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모 4척에 작은 피해를 준 데 그쳤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 기간에 손실된 미 항모가 모두 11척이었으니 당시 대본령의 정보 조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만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이런 대본령의 왜곡 조작 발표를 의심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왜곡 조작인지 알면서도 국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위해 대본령 발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표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하라 도시오 전 교도통신 사장은 발표 저널리즘의 폐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사례로 대본령 발표를 그대로 보도해 일본 국민을 전쟁으로 내몬 일을 꼽은 바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결과적으로 전쟁을 돕는 꼴이 됐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 기자들은 시급 전범에 해당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실제 상황과 다른 정부나 기관, 기업 등의 거짓 발표를 대본령 발표라고 부릅니다. 상황이 나쁘거나 나빠지고 있는데도 좋다거나 좋아지고 있다고 호도하는 걸 가리키는 관용어로 굳어진 것이죠. 발표 저널리즘이란 용어에는 대본령 발표를 그대로 답습한 일본 저널리즘에 대한 반성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계에서 대본령 발표와 발표 저널리즘이라는 두 용어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발표를 확인 없이 함부로 쓰면 큰 코 다친다라는 걸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119대 29로 참패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취재했던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홍보를 보면서 대본령 발표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표결 전에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 전한 엉터리 보도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대본령 발표 보도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대본령 발표식 보도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엑스포 참사에 부역한 죄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본령은 거짓이지만 공식 발표라도 했고 당시 일본 언론은 그걸 그대로 받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 엑스포 기사는 공식 발표도 아닌 정부 또는 재계 관계자의 거짓 정보를 충실하게 옮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정부의 거짓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검증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본령 발표를 베껴 쓴 가짜뉴스에 관해 전후에 대대적으로 반성이라도 했지만 우리 언론들은 엑스포 가짜뉴스 남발 뒤 반성의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최고의 신문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조선일보는 투표 며칠 전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서 사우디의 역전 노려라고 대서특필하더니 참패로 드러나자 정부의 정보력 부족과 소통 부재를 탓하며 책임을 은근슬쩍 다른 데로 떠넘겼습니다. 조선일보뿐 아니라 대다수 주요 신문과 방송은 참패 뒤에도 석패, 젖잘싸 운운하며 반성 없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쓴 예산은 지난해 2,516억 원, 올해 3,228억 원 모두 5,744억 원입니다. 이 많은 돈을 퍼부으며 고작 29표를 얻었으니 한 표당 198억 원을 쓴 셈입니다. 이마저 국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쓴 지방비와 기업들이 쓴 돈까지 합치면 표값은 더욱더 상승할 겁니다. 엑스포 유치가 참패로 끝나고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엑스포 참사의 최대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실은 국민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민생고에 허덕이며 낸 혈세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낭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관가에서는 대표적으로 엑스포를 기화로 나랏돈을 펑펑 쓰며 그동안 못 다녔던 세계 곳곳을 여행한 한덕수 총리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총괄 지휘하며 호가호위했던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한답시고 여간에서 가기 어려운 몰타와 안도라를 방문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잦은 해외 순방을 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비난을 받지만 한덕수 총리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여행을 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총리실 누리집을 보면 한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13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5번, 올해 8번입니다. 그 중에서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나간 것만 10차례이고 올해 10월 이후만 4차례, 2주 1번꼴로 나갔습니다. 프랑스는 무려 5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권 때 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총리는 12회, 정세균 총리 1회, 김부겸 총리 1회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2인 삼각으로 벌인 사기극의 실태가 표결로 확인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며 누가 어디서 어떤 장난을 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강요들이 세계 곳곳을 누빈 것이 엑스포 유치를 위한 고난의 행군이었는지 엑스포 유치를 빙자한 여행 노름이었는지 여전히 구름 속에 가려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돈을 퍼붓고도 겨우 29표밖에 얻지 못했는지, 이런 참사를 낳은 원인과 책임자는 누구인지, 대통령이 사과했는데도 물러나겠다고 나서는 부하는 왜 아무도 없는지, 언론은 누구 말을 듣고 금세 들통날 가짜뉴스로 도배했는지 등등 말입니다. 심지어 4일 이뤄진 개각에선 외교부에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책임졌던 오영주 2차관이 문책은커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의 준엄한 물음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참사의 실태를 밝히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조사라도 해서 엑스포 참사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언론도 이런 엄청난 오보가 나온 원인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부산 엑스포 패전의 시급 전범 정도 죄를 범했다는 비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